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올해 40이고요. 오, 네. 그리고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이건 2016년식이고요. 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4 네. SDV6의 SE 등급. 디젤의 네. 3000cc 네. SE 등급. 소유 기간이 제가 이걸 소유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네네. 그러면 혹시 키로수가? 지금 키로수가 한 48,000km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막 키로수 높진 않네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거 키로수를 좀 낮은 걸 찾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게 좀 상태도 컨디션도 좋고 키로수도 낮아가지고 그러면 48,000, 한 달 동안 몇 킬로 탔다고 보면 될까요? 한 달 동안 제가 주말마다 이제 캠핑을 다니는데 네. 주말에 한 300km 정도씩 탔으니까 한 10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1000km 정도? 네네.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어떤 걸 타셨는지? 그 전에는 제가 사실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산타페 DM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탔어요. 산타페 DM. 네. 네. 여기서 1차선으로 가셔야 되세요. 네. 뉴턴에는. 그러면 산타페 DM을 타다가 디스커버리 4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제가 캠핑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캠핑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일단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SUV 차량을 이제 보게 됐고 네. 사실은 저도 차종을 여러 개를 이제 올해는 차를 바꾸려고 이제 마음을 또 먹고 있었어가지고 네. 원래는 제네시스를 좀 보고 있다가 펠리세이드는 너무 커가지고 펠리세이드는 좀 제외했고 제네시스를 보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지인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인이 이제 레인지로버를 타거든요. 네. 근데 뭐 렌지로버 중고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근데 렌지로버 비싸지 않냐, 뭐 진짜 뭐 유럽에서 진짜 부자들이 타는 차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부자도 아닌데 렌지로버 탄다고 이러면서 막 중고차에 대한 얘기를 막 썰을 풀어주던데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도 렌지로버 스포츠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알아보다가 뭐 한 두어 번 파토 나고 실제로 이제 차주 만나서 이제 차까지 보면서 파토 나고 그 다음에 매물이 좀 없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4를 또 보게 됐는데 이 차도 이제 확실히 캐릭터가 있고 매력 있는 차니까 캠핑하기도 워낙 좋고 네. 그래가지고 이 차를 보는데 마침 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48,000km짜리 이게 좀 되게 키로수도 적게 탔으면서도 네. 차주분도 그 동호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차량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차를 딱 보고 나서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디스커버리 5도 있었잖아요. 근데 5는 사실 저는 그 모양이 모양 디자인 때문에. 디스커버리 4는 약간 이렇게 좀 볼드한 맛이 있는데 맞아요. 이 5는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네. 이게 좀 디스커버리의 그 강렬한 그 캐릭터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4로. 그래서 저는 사실 4가 좀 더 외형상 디자인상 훨씬 멋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근데 SE가 있고 또 HSE가 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SE로 하셨는데 사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봐도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신차를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SE랑 HSE 차이가 아마 여기 이 박스가 아마 HSE 등급은 냉장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외형상으로는 휠이 조금 다른 정도? 그것밖에 차이가 없나요? 그리고 또 HSN 뒤에 이제 모니터가 달렸어요. 애들 시트.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애들 뒤에서 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없는 게 저는. 저는 차라리 그냥 SE 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그 거죠? 뭐 좀 더 있을 옵션 차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뭐 HS가 있었다 해도 뭐 이 차보다 아마 뭐 키로수라든지 다른 뭐 외형 전체적인 컨디션이 뭐 썩 완전 좋지 않다면은 사실 요걸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했고요. 네네. 차량 금액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저는 이 차는 4,800만 원 정도 4,800. 했습니다. 네네. 개인 직거래죠? 네, 개인 직거래. 저는 처음에는 딜러 물건을 보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보고 있었는데 딜러 물건도 처음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개인 물건을 보니까 사실 훨씬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대신 이제 조금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저도 누가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동호회 그런 데 계속 다 가입해가지고 동호회에 있는 그런 클럽 활동 하시는 동호인 분들 걸 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정비 이력이라든지. 맞아요. 정비 이력이라든지 되게 따져야 될 게 많으니까. 딜러님한테 사면 저 전혀 모르잖아요. 딜러는 그냥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보험료.
보험료는 생각보다 뭐 엄청 비싸진 않았는데 한 80만 원 정도 나왔던 80만 것 원이요? 같아요. 네네. 오, 그전 차하고 별 차이가 안 나. 그전 차는 한 60만 원 정도. 20만 원 멋이 안 나요. 네네. 그 정도면 사실 뭐 괜찮지 않나요? 네, 뭐 보험료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디젤이잖아요. 네네. 만땅 비용? 만땅병 이게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네. 연료 탱크가 되게 크더라고요. 거의 한 음. 80리터 가까이 되는데 오. 제가 만땅은 못 채워봤고 음.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저희가 한 절반씩 채우는데 절반 채우면은 거의 한 7만 원? 그 정도 7만 되는 원? 거, 나오는 것 같아요. 7, 8만 원? 네네. 7만 원대. 이게 만약 가득 그러면 반 정도 가득 넣으면 거의 한 13, 14만 원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넣는다고 하면 몇백 킬로 탈 것 같으세요? 이게 연비가 보니까 저는 근데 주로 이제 주말에 캠핑 좀 약간 그래도 100km 이상, 150km 다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다닐 때는 연비는 한 10km, 11km는 되는 것 같아요. 10kg, 11kg? 네네. 디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 4가 그 디스커버리 5보다 공차 중량도 훨씬 무겁고 이게 거의 지금 기본 이미 3톤이 넘는 차니까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내 SUV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차 사기 전에 좀 예상은 좀 하셨어요? 이 네, 뭐 정도? 연비 같은 경우는 네. 예상은 했는데 뭐 사실 그 정도는 뭐 크게 뭐 한 가솔린은 훨씬 더 연비가 안 좋기도 하고. 가솔린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솔린 모델을 저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렌즈로버 스포츠 모델을 볼 때는 어. 근데 잘 없기도 없고 디스커버리 4는 더더욱이. 야, 고속했을 때 10에서 11km라고 한다면 시내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한 5, 6km 나오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 8 정도? 네네. 오.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재보진 않아가지고. 네네. 근데 뭐 크게 제가 막 연비에 대해서 뭐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네. 그냥 네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 주유비 정도만 여쭤본다면은 주유를 한 몇 번 했다 보면 되죠? 지금 제가 한 달 했는데 주유를 한 총 3번 정도. 3번 정도? 네네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제가 가득 채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쵸. 한 절반씩 3번 했으니까 한 21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쓴것 정도? 같네요. 네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차만큼 또 캐릭터가 분명한 차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외관 디자인으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뭐 실내, 네. 실내도 지금 보시면 이게 베이지 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저한테 이제 그 조언을 해준 지인이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든 디스커버리든 무조건 베이지 톤으로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조언을 내가 받아가지고 네네. 처음에 블랙은 아예 제꼈어요. 블랙 시트라든지 이런 건 아예 안 보고 네. 다 베이지 시트 위주로. 베이지 톤. 네, 이것도 약간 알몬드 컬러라고 하는데 베이지보다 약간 조금 더 저 차 뒤에다가 저 비상깜빡이 켜고 있는 저 차 뒤에다 일단은 잠시 좀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 차. 버스 앞에다가 세우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앞에 경찰차가 있네요. 좀 이건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뭐 네. 네. 여기 세워놔도 될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차 나가야 되네요. 일단 가시죠. 뭔가 좀 사고가 좀 경찰차들은 역시 세우는 게 아니네요. 그런 거 보네요. 자, 그러면 잠시만 이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좀 안전하게 좀 세우시는 걸로 하시죠.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그래서 베이지. 네네. 아까 베이지라고 하니까 알몬드라고 하더라고요. 알몬드. 네. 그래서 외장 블랙에 실내 알몬드 컬러라고 이렇게 보통 지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다 만족하시는지? 네네. 저는 일단 실내가 전에는 아무래도 다 올 블랙이었는데 네. 좀 밝은 색깔 실내 이런 시트라든지 그걸 처음 타봤는데 뭐 만족하고 있어요. 괜찮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차 처음 tas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는지? 이 차 처음 운전해보면 일단 이 핸들이 정말 무거워요. 핸들이? 네, 핸들이 이게 차만 무거운 게 아니고 핸들은 정말 무거워서 네네. 사실 이 핸들 무게가 처음엔 좀 놀랐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차량이 여기서 그냥 저기다 잠깐 세우시고 네네. 잠깐 세워도 핸들 무게가 좀 정말 무거워가지고 거기선 처음에 조금 놀랬고 근데 뭐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주행할 때는 뭐 전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주차할 때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간다 정도. 주차할 때 그게 제일 먼저 느낌을 딱 받았었다. 네네. 혹시 뽑기 운인데 네. 좀 있는 것 같으신지? 일단은 저는 이거 전 차주한테 어느 정도 이제
정비 내역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할 때도 사실 네. 이걸 정비소를 가서 이제 띄워가지고 다 점검을 했었어요. 점검을 했는데 이제 하부 누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 누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내고를 하고 구매를 했었고, 이제 구매하자마자 이제 아예 맡겨가지고 거의 한 4일 정도 걸렸나? 그래서 아예 탑 들어 올리고 누유 부분 다 싹 정비하고, 네, 그 정도 올 수리하고, 그러니까 정비 한번 하고 이렇게 타기 시작했어요. 야, 4만 킬로대 누유. 뭐 그래봤자 뭐 미세 누유일 것 같고. 그쵸, 미세누유긴 한데 오히려 너무 안 타서 좀 그런 누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타서. 네네. 네. 디젤은 좀 이렇게 좀 장거리 좀 타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거 외에 사실 또 랜드로버 하면 또 이미지랑이 좀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막 서비스센터 가 있고 반은 서비스센터 가 있고. 네, 그쵸. 그런 거는 있는데 디스커버리 4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뭐 전 차주분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장고장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보통 대부분 장고장 문제가 다 전장 문제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 차는 사실 지금 16년식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전장이 엄청 막 많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최첨단 장비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 좀 많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딱히 뭐 문제 있을 법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한 달 좀 넘는 동안도 뭐 딱히 느끼는 건 없고요. 튜닝한 게 좀 있다면? 다순전? 이 차는 튜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튜닝은 여기 시트. 네. 네. 옆에 네, 이거. 보조석 시트 앞에 이걸 해놨더라고요. 차 움직이는. 이거 되게 네네. 유용하잖아요. 이게 옵션에도 딱히 없었을 텐데, HSA도 아마 없는 옵션일 텐데, 싸제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더라? 이게 공식 명칭이 갑자기 기억은 좀 안 나지만 네, 여기에 보통- 스위치 있다는 거. 맞아요. 앞뒤로 네네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네, 조수석에 스위치 있는 거. 그렇죠. 자, 시트의 착자감이 있는데 이 시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트도 착자감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저도 뭐 차는 그전 차는 이제 싼타페만 탔지만 이제 네. 그래도 뭐 다양한 차 많이 운행을 해보긴 해봐가지고 했는데, 뭐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이것도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거. 네. 못지않게 편안하다. 시트 포지션. 시트 포지션은 어차피 조절이 되니까 네. 사실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차가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네. 이 차가 거의 한 1.9m 정도 되는 차량이라서 네. 사실은 높아서 처음에 조금 뭐 적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가끔 운전을 할 때도 약간 높아서 뭔가 이제 다 뭔가 이 차를 타면 다 좀 작아 보여요, 차들이. 위에서 봐서 그런지 약간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전 76에 지금 72kg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불편할 수도 있나요? 글쎄요, 이 차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체형이 크신 분들도 사실 뭐 크게, 이게 왜냐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뭐 이거는 앉은 키 크신 분들도 뭐 천장에 머리 닿을 일도 없고, 뭐 작은 거는 뭐 시트 뭐 올려서 타면 되니까. 네. 거의 뭐.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쵸, 여기. 네네. 그래서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지. 네, 팔걸이 이거는 뭐 옆에 이거 랜드로버의 네.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 시트 이제 팔 올리는 게 이렇게 다른 차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서 사실 되게 편했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여기 창 쪽에도 네. 여기도 되게 팔 올리기 되게 좋은 위치예요. 그러네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운전하면서 뭔가 팔을 이렇게 거치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걸 뭐 의식하고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운전하다 보면.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네. 이 그립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립감은 뭐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핸들 자체가 이게 네. 림이 좀 큰 편인데, 네. 큰 것도 뭐 이 차 캐릭터랑 뭐 좀 약간 볼드한 맛이 또 이제 있는 것 같고, 잡았을 때도 저도 제 손이 뭐 그렇게 큰 손은 아니지만 잡았을 때 딱 한 손에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핸들링 할 때도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무게감은 이게 좀 굉장히 확실히 무겁다. 존재감이 있어요. 네. 이게 스포츠 모드 놓으면 더 무거워지네. 그런 건 없죠. 그렇진 않은 것. 오히려 주행할 때는 별로 무게감이 약간 있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 주행할 때. 이거 사모님께서도 운전하시죠? 그렇죠. 네. 좀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행할 때는 뭐 불편함은 없고요. 이제 주차할 때 조금. 주차할 이렇게 때 좀. 후진할 때 이제 천천히 뒤로 가거나 할 때 그때 조금 힘이 좀 든다 정도고, 주행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네네. 자, 회전 반경인데 좀 특이사항이 있나요? 뉴턴할 때? 유턴할 때 차가 그래도 이게 뭐 짧은 차는 아니니까 네. 긴 차 치고는 그래도 이게 유턴할 때도 좀 반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도 이제 뭐 사륜에다가 뭐 뒷바퀴 조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 네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창문 쪽. 창문 쪽 이게 좀 특이하게 위에 있네? 네, 위에 있어요. 네, 맞아.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서 밑에도 찾는데 네. 이건 창문이 이게 위쪽에 타다 보니까 어때요? 뭐 처음에는 여기서 찾았는데 여기서 타다 보니까 또 손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딱 하면 돼가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 네네. 위치에 일단 잘 어차피 있다. 이게 거치대에서 그냥 손만 딱 뻗으면 되는 위치가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자, 밑에가 보니까 저거는 메모리 시트죠. 네네네, 맞습니다. 1, 2, 3번까지 있구나. 네. 좋고. 그다음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서. 네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핸들에는 어차피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전화 받을 때라든지 그리고 뭐 조정하는 거 여기 있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전자 그런 장비가 막 엄청 뛰어난 차량은 아니고 약간 조금 더 오히려 지금 계기판도 그렇고 네. 조금 아날로그 감성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거 뭐 크게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G80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탔었는데 네. 사실 그건 너무 약간 거의 옵션들이 많았거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도 다 풀 LED고 여기도 큰 이제 내비게이션 있고 했는데 오히려 눈이 너무 시선도 분산되고 조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헤드업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차를 타보고 좀 연식이 과거 거지만 옛날 거지만 오히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사실 패들 시프트를 제가 딱히 안 써봐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처음에 손에 탁탁 걸려가지고 네. 이게 자동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조금 뭐 적응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뭐 금방 이것도 이제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패들 잘 쓰세요? 잘 안 써요. 거의 잘 안 안 쓰죠? 쓰는데 네. 네네. 고속 주행할 때는 근데 패들 시프트로 해가지고 뭐 크루즈 컨트롤 걸면은 훨씬 뭐 좋다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뭐 정확하게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깜빡이나 와이퍼 위치. 깜빡이 소리가 이게 되게 좀 어때요? 앤틱해요. 약간 어. 클래식합니다. 네. 그리고 와이퍼는 괜찮나요? 네, 와이퍼는 뭐 그냥 일반적이고. 일반적이고. 이거 클래식한 소리 괜찮으세요? 네, 좀 이것도 좀 그냥 이 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랑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약간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네. 요즘에는 뭐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최신 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좀 전자화 되긴 했는데 네. 원래 이 전 것만 해도 사실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좀 특징인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모니터인데 모니터 상당히 작잖아요. 그쵸. 보니까 근데 이거 뭐 내비게이션 이거 여기 아마 최대 단점이 이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 사실 잘 안 쓰고요. 네. 보통 이제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 안 쓰고 요거를 많이 써요. 이 4x4 해가지고 차량 바퀴 이게 어차피 사륜에 그리고 에어서스가 있다 보니까 뭐 차량 높낮이라든지 뭐 특히 저희 캠핑장 보통 이렇게 산 올라갈 때라든지 뭐 길 좀 오프로드 같은 길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이 바퀴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재밌더라고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시계 쪽인데 시계 쪽 잘 안 쓰죠? 그쵸. 시계도 이거 뭐 근데 이게 시동을 꺼도 항상 이렇게 그냥 아날로그 있으니까 이것도 뭐 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근데 시계 쪽 주위에 있는 버튼들은 잘 안 쓰죠? 잘 쓰나요? 여기는 잘 안 써요. 좀 전에 제가 아마 이거 홈 버튼이랑 뭐 내비 버튼, 내비는 거의 안 써서 사실 홈 버튼 정도. 그리고 뭐 폰 버튼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쪽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공조기까지. 여기는 뭐 편한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오토로 놓고 쓰거든요. 오토로 놨을 때 그래도 항상 좀 적당하게 쾌적하게 실내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서 오토 버튼 잘 쓰고요. 그리고 뭐 온도 올리는 것도 이게 좀 직관적으로 오히려 그러네요. 이렇게 뭐 패널 터치하기 어려운데 운전하다가 그냥 안 쳐다보고 이렇게 뭐 돌리는 거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편할 수 있는. 네, 여기는 거의 뭐 이 버튼 아니면 뭐 이쪽 돌리는 정도? 통풍은 없죠. 이 차가 통풍이 없어요. 그게 아마 HSE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통풍이? 이 차 통풍 시트가 없어요. 괜찮나요? 그거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한참 여름이 오고 있는데. 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건 뭐죠? 이거 처음 보는 것들인데
여기가 아마 지금 이게 지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그 지형을 인식해서 이렇게 아. 차량 모드가 좀 바뀌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네. 이렇게 험로라든지 눈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물 이게 약간 항상 광고 보면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는 강을 지나가잖아요. 네. 물길을 지나갈 때 약간 그런 지형을 알아서 인식해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일부러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사실 제가 뭐 이 정도로 오프로드를 가보진 그래서 않아가지고 그냥 네. 네네. 야,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다 야 기어부가 밑에 있는데 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좀 아담하다고 해야 되나? 사이즈. 여기 예. 아, 기어 돌리는 것도 그렇고 네, 다이얼식. 다이얼식이잖아요. 네네. 좀 더 컸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 좀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으세요? 이것도 살짝 처음엔 좀 적응이 필요했어요. 저도 이제 원래 레버형 쓰다가 네. 그리고 사실 레버형이 저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안전상에 있어서 이게 좀 이 차량도 사실 레버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약간 유일하게 좀 아날로그 감성이 조금은 좀 덜 반영된 느낌? 네, 약간 여기도 레버가 있으면 차라리 더 전체적으로 조화가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럴 거. 네. 레버가 있으면 가만히 팔도 걸면서 기어부에 딱 손도 딱 얹히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노룩 이렇게 가능한데 이건 지금은 거의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돌렸어요. 아, 네. 이거 시동 끄면은 이거 기어부 내려가고. 시동 끄면 내려갑니다. 잠깐. 아, 내려가고. 네. 오, 네. 좋죠. 네. 처음에 잠깐 신기했어요. 처음에, 네.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오, 네. 올라오네요.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네. 컵홀더, 콘솔 박스, 일단 수납 공간인데, 보통은 사실 이쪽 자리에 휴대폰 같은 거 막 건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보통 여기다 올려요. 아, 여기다 사장님은? 이제 선글라스나 이제 휴대폰 이제 앞에다가 많이 올리고. 아, 여기, 이쪽에다가 올리시는구나. 네네. 여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뭐 물이나 아니면 핸드폰. 여기, 컵홀더 쪽에다. 네. 괜찮아요? 어때요? 뭐 크게 불편함은 없고 어차피 저는 핸드폰 네네 여기 아니면 뭐 이렇게 문 쪽에 여기 올리기도 하고 밑에 여기 뚫려 있어가지고 작은 건 못 넣는데 네. 핸드폰은 뭐 놔도 그냥 괜찮고요. 뭐 나쁘진 않다. 네네. 콘솔 박스도 괜찮죠. 깊죠. 딱 보기 여기 좀 깊어요. 지금 아마 좀 잡동사니들이 많아서. 아, 네. 네네. 자, 그래서 나쁘지 않다. 수납 공간. 네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아까 그쵸. 말씀해 주셔가지고 앞뒤로 전부 다. 네 맞습니다. 네 개 다. 어때요, 승차감이? 이게 이 디스커버리가 약간 그런 오프로드에 좀 네. 최적화돼 있다는 약간 차량이기도 하지만 이 어. 에어서스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일반 공도에서도 승차감까지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에어서스 있는 차량이 국내 차량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 아마 G80도 제가 알기로는 에어서스가 막 4개 다 막 돼 있거나 이렇진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방지턱 넘어갈 때 이게 방지턱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모르진 않죠. 모르진 않나요? 네. 하지만 이제 훨씬 이제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뭔가 부드럽게. 이게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 이게 이 차 타다가 여서서 없는 차를 타면 이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잡아준다는 거 같아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게 뭐 이건 약간 좀 사람의 좀 그걸 좀 취향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단단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싫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오히려? 네. 약간 이거는 뭐 물침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떠서 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것도 스포츠 모드도 놓으면 좀 딱딱해져. 그런 건 없죠. 딱딱해지진 않고 살짝 좀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아. 주행 중에 자동적으로 한 서스가. 150인가 160km 이상 되면은 네네. 자동적으로 조금 더 낮아지는 높이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보니까 카시트가 두 개가 보이는데 네. 혹시 뒷자리도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이 둘을 거의 가운데 가끔 성인분이 타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뭐 어머니 오셨을 때나. 그러면 혹시 승차감 관련돼서는 혹시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 없나요? 뒷자리에 대해서? 글쎄 이게 승차감 관련해서 뭐 가운데 지금 카시트가 양쪽에 있어도 뭐 성인 한 명이 앉기에 뭐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가지고 딱히 컴플레인 받는 건 없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 네네. 이 차의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초기 가속력이 아무래도 차가 좀 무거운 차다 보니까 네. 초기 가속력은 조금 엄청 막 강력한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게 또 오히려 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고 나서는 네. 그래도 좀 힘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근데 뭐 아직 이 차가 뭐 이렇게 밟는 차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한 150, 160 정도? 그냥 그 정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네네. 그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안정감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뭐 핸들도 오히려 이게 이 묵직한 게 그 고속에서 조금 더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차량도 뭐 사실 이게 그런 지면의 어떤 이런 소음 이런 것도 소음 진동 이런 것도 아무래도 에어서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좀 잡아주는 것 같고 승차감도
형철 감독. 네네. 그러면 초반 가속, 혹시 뭐 초반 가속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신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 2차 3톤이 넘는 차의 무게에서 초반 가속력까지 기대한다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서 저는 뭐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반대로 제동력. 제동력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제가 제동력이 진짜 문제 있다라고 느껴본 적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또 이것도 뭐 무게가 좀 무거운 차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고속에서는. 고속에서는? 네. 근데 뭐 크게 막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들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고속에서 좀 밀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네, 너무 조금. 막 바싹 이렇게 막 붙어서 막 간다든지 이러면 좀 위험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안전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네. 네네. 코너링. 코너링은 뭐 이 차가 무겁고 높은 차다 보니까 네. 살짝 이렇게 뭐 좀 살짝 뒤뚱거리는 느낌? 살짝 뒤뚱거리는 네, 느낌 네, 정도가 네. 있고. 그 정도. 네, 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네. 혹시 뭐 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페달 시프트를 할 때 말고는 네네. 딱히 뭐 변속 그냥 할 때는 자동으로 변속될 때는 뭐 거의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네네. 모든 기어 단수가 뭐 네네. 딱히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보면 될 네네. 것 같고, 모드별 변화인데 모드는 드라이브랑 스포츠, 요게 스포츠죠? 사실 탱크들은? 스포츠, 네네, 스포츠 모드를 뭐 그렇게 막 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뒤로 놓고 쓰고, 스포츠 모드 아마 고속으로 달릴 때 스포츠 모드를 쓴다고도 하는데 뭐 아직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엔진음 배기음인데 일단은 뭐 엔진음, 네, 악셀 밟았을 때 엔진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부분은 아닌데 뭐 이게 그래도 한 5, 6년 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네. 뭐 조금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게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막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막 거슬린다든지 이런 느낌은 이제 받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네. 디젤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귀를 좀 모아서 잘 들어야지 좀 네네. 디젤차가. 맞아요. 제가 이 전에 이제 다른 그 레인지로버 가솔린 차량을 봤었는데 한 그때 5년 정도 된 네, 차량이었는데 네, 이거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어... 네, 레인지로버 가솔린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디젤 사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더 네. 조용한 느낌이에요. 자,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네네. 어떠신지? 이것도 아마 메리디안 메리디안, 스피커라서 뭐 기본적으로 뭐 평탄은 할 텐데 엄청나게 좋다, 막 엄청 진짜 이거 여기서 무조건 음악을 들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본은 한다 정도. 기본은 한다 정도. 네네. 자, 실내 사이즈 이제 2열, 네. 레그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 헤드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열은 뭐 전혀 부족함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3열은 접어놓긴 했는데 저번에 네. 한번 짐을 다 싹 한번 빼고 3열을 펴고 이제 한번 앉아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3열도 여기는 꽤 이게 위에 이게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네. 3열도 꽤 괜찮더라고요. 성인이 앉았을 때도. 이거 7인승이에요? 네, 7인승이요. 아, 이것도 기본으로 다 7인승. 다 7인승? 네네. 그럼 3열 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지금 뒷자리 막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로 갔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당기면은 밀어서, 네네. 당겨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다. 뒷자리를 앞으로 당겨서 그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네. 3열을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한번 테스트 겸해서 네, 한번 네. 펴봐서 앉아본 정도라서. 앉아봐준 또 네, 있다. 3열에 사실 아직까지는 3열 좀 괜찮았는데? 아니, 앉았을 때 근데 3열이 꽤 신경을 썼더라고요. 정말요? 네, 3열이 오. 지금 2열이 3인이고 3열은 2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도 성인분 레그룸도 그렇고 오. 뭐 위에 헤드룸도 그렇고 더 괜찮다. 네네네.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아직 근데 그냥 정차해놓고 잠깐 한번 앉아만 봤고 실제로 이제 드라이빙 할 때 사실 누가 탄 적은 아직은 없어요. 단 적은 없으시고. 네, 하지만 시트도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네, 같다. 3열 승차감도 네,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렁크 사이즈인데, 네네. 트렁크 사이즈 3열을 싱킹이 되죠.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갔을 때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제가 이 차로 거의 뭐 동계 캠핑까지 사실은 짐들까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산타페 DM에 거의 가득 채워가지고 2열까지 다 채워가셨던 짐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다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뭐 난로도 실리고 뭐 기름통에 뭐 짐이 저희도 적지 않아가지고 거의 한 4월까지는 거의 동계캠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만족하고 계시다. 네, 짐은 뭐 다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뭐 머리는 안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 3열 하면은 진짜 좁아지죠? 엄청 좁아지죠, 뒷자리가. 3열을 피면? 네. 3열 피면 트렁크가. 트렁크가 엄청 좁죠. 엄청 좁아지죠. 왜냐면 3열이 꽤 이게 레그룸까지 넓다 보니까 대신 이제 뒷자 트렁크는 공간은 진짜 없어져요. 트렁크에 뭐 실기는 좀 어려워지죠. 자, 이 차를 사면서 또 차박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이 차가 사실 차박하기에 되게 좋은 차로 유명하잖아요. 그 콘센트도 혹시 있나요? 220V. 220V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박했을 때 괜찮죠. 차박했을 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 차 뒤에 앉아서 머리가 똑바로 꼿꼿이 앉을 수 있냐.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들었는데 이 차는 뭐 웬만한 성인 좀 키 큰 성인이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그리고 평탄화도 잘 되고 평탄화 잘 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차박에 좋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이 차는 차 자체가 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차를 타면 왠지 그런 아웃도어 이런 캠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그런 어떤 액티비티 이런 거를 되게 좀 즐기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나.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되게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해요. 장점 끝? 네, 그것도 장점이고, 뭐, 네, 또 실제로도 있나요? 되게 네.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실용적이기도 네, 하고. 차도 뭐, 일단, 워낙 이게, 차 자체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성능, 뭐, 승차감이나, 그리고 뭐, 차량 성능이나,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단, 지금은 다 만족하고 있어서. 네네. 그러면은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아까, 뭐 혹시 그런 전장 장비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이면, 사실, 이 차는 아니고 최신 나오는 차를 사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이게 내비게이션은 진짜 내비게이션은 좀 못 쓰는 정도고 그리고 뭐 통부식도 없는 거 이런 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그리고- 거에 또 다른 것도 있네, 단점? 그리고 단점 글쎄요. 딱히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통풍이랑 내비게이션은 좀 단점이고. 네,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네네네. 해주시고요. 혹시 랜드로버에 이건 좀 아쉽다, 이것 좀 해주지, 이것 좀 뭐 넣어주시라는 거, 제조사에 사실 좀 뭐 아쉬운 점 있나요? 랜드로버가 되게 그런 장고장 많은 차로 진짜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겁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렌즈로버나 디스커버리 타는 차주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없진 않지만 그게 아주 거짓말은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의 뭔가 주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렌즈로버나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랜드로버 차량들이 이 브랜드 차량들이 주는 그 만족감들이 있어서 뭐 그런 장고장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없는 차량들도 물론 있고.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없죠? 저는 뭐 아직 초기다 보니까 아직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되게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하고 만족하고 계시고 하고 타고 있고. 외관 색상도 그렇고. 그렇죠. 외관 색상도 이게 대부분 화이트 아니면 블랙인데 저도 계속 화이트 블랙을 고민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화이트가 좀 질리더라고요. 저는 디스커버리 4는 저는 그냥 블랙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후회되는 거 없다. 네.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좀 있다면 아까 누유 정도. 네, 근데 그 누유 수리하는 게 뭐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탑을 들어올린다는 거는 차의 그 뼈와 살을 분리하는 정도로 다 뜯어가지고 보는 거라서. 엔진 내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쵸, 엔진 내린 거예요. 작업을 좀 크게 했어요. 네. 엄청 크게 했네? 네, 그러니까 누유가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초반에 한번 싹 잡고 가려고 조금 과하게 그냥 점검하고 수리를 싹 다 하긴 했었어요. 보통 사실 보면은 제일 많이 새는 게 뭐 헤드라든지 그 위에서 바로 그냥 뭐 정비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엔진까지 내릴 정도면은 진짜. 네네네. 한번 이게 연식에 또 덜 타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야지 좀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김에 그냥. 네, 한 김에 그냥 좀. 엔진을 그냥 내리신 거예요? 그쵸, 네네. 원래는 위에만 살짝 해도 됐었던 거예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도 한번 내려서 하는 걸 좀 권장을 했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비용이? 거의 한 400 정도 나왔어요. 400 정도?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당연히 200씩 사실은 200 씩. 그 차주한테 내고를 해줬어요. 원래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00 해서 내고해서 4,800하고 200 어차피 먼 그치, 차를 그치. 사도 사실 뭐 1, 200은 기본 들어가니까 네. 오일 교체하고 근데 사실 이 차는 다른 거 그렇게 들어갈 게 없었어요. 음. 뭐 썬팅이나 뭐 오일 교체도 할 게 없었어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네네. 이거 차주님께서는 이제 랜드로버 서비스센터 들어가실 생각은 없어요? 서비스 센터 들어갈 일은 없죠. 근데 이제- 랜드로버 사실 차량은 네. 이렇게 사설 정비소들이 유명한 데들이 꽤 있어요. 뭐 하남, 일산 그리고 저기 과천 쪽에 되게 유명한 네임드 그런 정비소들이 있어가지고 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그쪽으로 동호회 가시는 거. 보면은 그런 사설 정비소들을 많이 이용해요. 딱히 걱정할 필요 없죠. 그쵸? 어. 워낙 다들 그런 후기라든지 이런 거 다 믿고 가는 거죠. 그냥 이제 랜드로버 네이버 카페 대표 카페 가면 있죠. 그쵸. 뭐 클럽 랜드로버도 있고 그다음에 어. 디스커버리 클럽도 있고 뭐 클럽 렌지로버도 있고 그냥 대표 이런 한 3개 정도가 좀 대표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뭐 네네, 서비스센터 다 네, 잘 볼수 되어 있어요. 있다. 네네. 자, 이 차를 또 타려면 뭐 소모품이라든지 유지 비용, 또 이 차를 또 첫 차로 또 살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중고로 네네네. 뭐 다른 차를 타다 바꾸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수입차잖아요. 네네네. 영국차잖아요. 네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신차가도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긴 해요. 뭐 1억 요새 워낙 비싼 차들이 많다 보니까 신차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중고차로 접근했을 때는 뭐 사실 뭐 그 정도로 막 어려운 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지비도 사실 네. 좀 관리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관리요? 왜냐면 큰 문제를 네. 닥치고 고치는 것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최소한 한 7, 8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좀 하고 점검을 한다든지 누유라든지 누유 같은 게 좀 오일류들 일이 커지기 전에 오일 관리는 좀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주님 생각에 차에만 들어간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딱히 할부나 이런 건 없고 네. 그냥 진짜 기름값이랑 뭐 그냥 그런 가끔 이제 뭐 이런 정비 오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치면 글쎄요. 저는 뭐 큰 돈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에 한 4, 50 정도? 4, 50 정도? 네, 그래서 한 1년에 한 600 정도? 1년에 600 정도? 네, 한 어차피 달에 기름은 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네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사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딱히 네, 약간 그런 누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고질병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비소에서도 약간 좀 그래요? 종특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약간 누유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진짜 그냥 시내 주행만 하면은 그런 누유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왜냐면 이 차는 좀 달려야 되는 차인데 디젤차기도 하고 좀 달려야 되는 차인데 뭐 진짜 그냥 앞에 마트만 갔다 오고 동네에서만 타고 이러면은 그런 누유 발생률이 높아지고 엔진 압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보통 뭐 1, 2주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한 2번 어디 교외로 좀 나갔다 오는 정도의 그런 주행거리를 좀 뛰면은 뭐 DPF도 싹 뭐 청소되고 그리고 이제 차량 관리도 오히려 훨씬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못 느꼈어요. 못 느꼈고 이게 좀 차량 이슈, 커뮤니티, 뭐 카페라든지 차량 이슈가 없죠? 이 디스커버리 4 이제 초기 차량이 조금 있었는데 초기 차량이요? 그러니까 이게 16년식이 거의 이게 16년이 마지막 세대거든요. 디스커버리 4는 네. 마지막 이게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는 거의 문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라고 한다면 몇 년식이에요? 12년식, 13년식 이런 것에는 12, 13? 네네 좀 일부 문제 이게 조금 가장 크게 다른 게 12, 13 디스커버리 4는 앞에 랜드로버라고 적혀져 있고 이게 페이스트리프트 되면서 14년부터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디스커버리로 앞에 로고도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앞에 붙은 것들이 바뀌면서 근데 그걸로 이제 구분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연식별 차이가 좀 있나요?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고질병이라도 이런 게 그 앞에 모델은 조금 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죠?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모델은 그래도 가장 좀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무조건 16년식 그냥 16년식으로. 마지막에 나온 모델로 15년도 뭐 나쁘진 않죠. 거의 같은 14는요? 14가 아마 바뀌었을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14가 14 좀 애매하니까 15 또는 16 그리고 16. 이미 지금 15, 16도 한 6, 7년 된 차니까 네네 아무튼 더 오래된 차를 사기는 조금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 주위 반응도 다들
이게 디스커버리 4 블랙이 멋있다는 분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제가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네. 캠핑장에 이제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이게 클램쉘 트렁크잖아요. 아래 위로 네. 열리니까 애들이 저기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짐 다 내리고 이제 비었을 때 비었을 때. 그냥 저기 아이들이 제가 5살, 7살 애들이 있는데 저기서 그냥 누워서 자기 뒤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직 차박을 못 해봤는데 애들은 이미 그냥 저기 뒤에 트렁크가 비면 그냥 자기들끼리 차박을 그냥 하더라고요. 하차감도 좀 있죠. 아 요새 뭐 차 하차감 그래요? 근데 뭐 이건 이게 하차감이라기보다는 내리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차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스태퍼를 밟고 내려가거든요. 탈 때도 밟고 올라오고 진짜 이게 그냥 타고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타고 그냥 진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었나요? 재밌는 게 이게 에어서스 때문에 차를 올리고 내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리면은 네. 이게 한 5.5c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네네. 지금 오. 올려놨는데 네. 주차장에서 네. 저희가 주차장에서 이제 문콕 당하기 싫으면 네. 에어서스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에어서스를 올리면 밑에 저희 스텝 그게 있으면은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옆에 차가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사이드 스텝에 걸리고 차에 여기 도어나 이 부분에는 안 걸린다 그래서 오. 네. 근데 그거 좀 무리 가지 않나요, 차체? 괜찮네요. 어차피 뭐 주차를 제가 뭐 한 달 동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잠깐 네, 하니까. 뭐 잠깐 세우는 거라서 뭐 전혀, 잠깐 세울 땐 괜찮겠네, 그쵸? 네, 전혀 문제는 없죠. 그럼 문콕 방지 되겠다. 문콕 네. 방지용으로 서스 올려놓는 것도 되게 팁인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네. 디스커버리 4.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단 만약에 직거래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유명한 사설 정비소를 가서 띄워보고 하부 점검을 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뭐 다들 이제 뭐 차량 전문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랜드로버는 그치. 워낙에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차랑 다르게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랜드로버 전문 사설 정비소에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건 무조건 뭐 이게 뭐 싼 데는 한 3만 원 하는 데 있고 비싼 데는 8만 원 뭐 점검 비용 그런 게 있긴 한데 거의 그냥 성능 검사 같은 거 맞아요. 말씀하시구나. 그거는 무조건 꼭 주고. 하라. 왜냐면 제가 이거 세대째 하고 산 거거든요. 그 전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했을 그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그냥 파토났어요. 예. 차 띄워보니까 그때 문제 생긴 거예요? 그때 누유가 좀 심각한 누유가 있어서 뭐 아이고. 수리하면 한 1,500 나오는 이야. 5천만 원대 차인데 수리비가 1,500만 원권 살 수가 없는 거죠. 와, 무조건 떠봐야 되네요. 그거 무조건 떠봐야 돼요. 그거는 진짜 무조건. 와. 절대 그냥 사면 안 돼. 아무리 이 차주도 자기가 관리 되게 잘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띄워가지고 미세누유가 있다는 거 알고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막 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뭐 그래서 약간 딜을 좀 해준 거고. 해줄 거면 다 해주지. 근데 뭐 사실 네. 이게 또 뭐 제대로 안 고치고 싸게 고치면 네. 200, 300이면 또 고치긴 하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제대로 타려면 진짜 조금 그쵸. 확실하게 고치려면 400 네. 정도 드는 거고.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유지비? 경쟁차종? 가끔 카페 같은 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닌가?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이 같아요? 차는 근데 사실 그냥 좀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캠핑 할 때 보통 뭐 저희가 카니발 워낙 많잖아요. 네. 캠핑장 가면. 네. 카니발은 또 워낙 조금 그냥 진짜 가족들을 위한 그쵸. 좀 지루한 차 느낌인데 맞아요. 이 차는 적당히 캠핑을 위한 공간감도 있고 뭐 차박도 가능하고 막 커플이라면 진짜 차박 완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다 해도 뭐 뒤에 뭐 짐 싣고 이런 데 크게 불편함 없고 뭐 캠핑장 가서도 사실 뭐 좀 존재감 보이고 다 카니발 아니면은 뭐 다른 SUV 중에서도 이게 뭐 각진 모양 자체가 워낙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네, 존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존재감 확실히 있다. 네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런 좀 올드함이라든지 네, 뭐 좀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아날로그. 도저히 자기는 안 좋아한다, 자기는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네, 좀 음. 전기차 가야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나의 그런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차?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이 차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대한 좀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5점 주고 싶어요. 이야, 그리고 만점. 나중에 차를 바꾼다고 해도 아마 랜드로버에서 아마 그냥 오. 올라가서 이제 뭐 렌지로버를 한다든지 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다시 산다고 해도 네네네. 또다시 랜드로버. 네. 그 정도로 만족감 매우 높다. 자, 제 공식 전시는 다 끝났고요. 혹시 네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글쎄요. 다 많이 그래도 뭐 워낙 뭐 말씀을 좀 잘 주셔가지고 아니요, 네, 아니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디스커버리 순정 배기음. 살짝만 밟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